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1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가 포르쉐 그 가짜 수산업자 재판에서 제대로 쫄았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우거지상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KBS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가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제가한다는데요. 이건 박수를 치고 뉴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리 가면 총리 땅, 저리 가면 군수 땅, 양평 의혹은 민주당 게이트다 라는 말이 국민의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 갔다가 길에서 우연히 미국 상원의원을 만났는데요. 미국 상원의원이 아메리칸 파이 같이 부르자 해가지고 떼창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출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이지만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자결제 한다고 합니다. 국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하면은 즉시 공포되고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현행 조문에서 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꾼 것입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통합 징수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돼 따로 징수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또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제로 개정안을 제거할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여권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온 한국전력 측은 개정안이 즉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당장 7월 12일부터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코앞으로 닥치자 KBS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데요. 김희철이는 사내 게시판에서 신규 사업은 모두 중단한다.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서 분리징수 여파에 따라 부분적인 고통 분담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고용 안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구조조정의 핵심은 인적 구조조정이죠. 사업을 갖다가 줄여요.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인건비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줄이는 만큼 인력도 줄여야 되죠.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고요. 뭐 역삼각형의 계급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위가 높은 사람들만 바글바글 거린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KBS 결국 TBS와 마찬가지로 자구 노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폐지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KBS 이사들이 다 교체가 돼야 될 텐데요. 윤성년 KBS 이사, 이 사람 지금 그 TV조선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그 방통위원 하다가 그 TV조선 점수 조작에 관여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 윤성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방통위가 의결한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또 비공개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서 전체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이 윤석년 이사 해임 제청안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윤이사라는 자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이 윤석년 이사 해임 제청안이 통과되는 대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연관된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박문진의 검사, 감독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박문진 감사기관에는 현장 검사, 감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김현이 전하긴 했는데요. 앞서 야권 추천인 김현은 방통위의 박문진 검사 감독에 반발해서 단식에 돌입했지만 김 직무대행이 감사원 감사기관에는 현장 감사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자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감사원이 더 빡시게 현장 감사를 할 텐데. 그러니까 김현은 배가 고팠던 겁니다. 단식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죠? 근데 단식의 장소가 자기 사무실이라는 것부터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그거를 갖다가 단식이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공개된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예. 실제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보여줘야 단식이지 말이죠. 그죠? 자, 어쨌든 KBS 이사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은 대한민국 언론도 정상화되는데 한 발 더 다가갈 텐데요. 문제는 KBS 이사만 바뀐다고 해가지고 KBS의 구성원들이 바뀌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희철부터 시작해서 KBS를 좀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있다면은 싹 다 뽑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구조조정이 안 된다면 KBS는 폐방하는 게 맞죠. 그죠? KBS 2TV만 없앨 게 아니라 KBS 1TV까지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박영수가 한껏 쫄았습니다. 이거는 뭐 맛보기에 불과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인데요.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가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했는데요. 자, 막상 재판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꽉 다물어 버렸다는 거죠. 대신 변호인이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량 사용 비용은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황당한 일이죠. 특검이 사인이라고요? 나라에서 돈 받고 국회에서 뽑은,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랍니다. 그럼 뭐하러 화천대유는 그만뒀습니까? 누가 봐도 특검은 공직자죠.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박영수는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불렸던 박영수는 2021년 이 가짜 수산업자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재판에는 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 씨 등도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영수의 변론 분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일 때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결심 공판 때나 다시 출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는데요. 자, 박영수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참 가짜 수산업자한테 저렇게 금품을 받는 자가, 포르쉐 자동차를 받는 자가 특검이었다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고요. 자, 결국 정관예우에 대해서는 정관 범죄의 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억 클럽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판사들도 제대로 판결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나서야죠. 7월 17일 오후 2시 특권 폐지 국민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여의도에 모이셔서 박영수 잡아넣기를 목 놓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김진표 나와라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 김진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김진표 면담 신청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0,000명이 모였는데 면담 신청을 한다. 야, 큰일 나겠어요, 국회. 그죠? 자, 국민의힘. 이리 가면 군수땅, 저리 가면 총리땅. 양평 의혹은 민주당 게이트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민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데에서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겠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을 붙이는 게 합당하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업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느냐면서 되레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아내가 고속도로 원안 종점 인근의 땅 250평을 구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정동균 전 군수는 현직으로서 사업 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도둑질에 손발이 맞지 않은 게 드러나자 적반하장이 되어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정치 행태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민주당의 비리가 나와 낭패를 보기 전에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정쟁 시도를 멈추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회의에서 정동균 전 군수 일가는 원안 점점 일대에 그리고 유영민의 부인은 그 인근에 김부겸은 강화 IC가 들어설 강화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논리 그대로 땅값 올리기가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면서 노선 결정과 관계없이 민주당 게이트 의혹의 진상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될 것임을 강조한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짜 이거는 황당하기 짝이 없죠. 파면 팔수록 양평에는 민주당 인사들의 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영민까지 나타났다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미국 상원의원 일행이 아메리칸 파이 떼창을 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산책길에 미국 상원의원 일행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 국빈 방문 때 불러서 화제가 됐던 아메리칸 파이를 함께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어제 오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해서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차 적응을 위해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하던 중 피트 리케츠 미국 상원의원을 만났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요. 리케츠 의원이 식당 야외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산책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발견하고 다가왔다고 합니다. 리케츠 의원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 멋진 의회 연설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내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야외 식사를 하던 미국 대표단 직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아메리칸 파이 떼창을 불렀다면서 빌뉴스 시민들도 한국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백악관 만찬에 초대된 윤석열 대통령은 내빈들의 요청에 돈 맥클레인이 1971년 발표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산책 도중 샤를 미셸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 부부와도 마주쳤습니다. 미셸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환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면서 아내에게도 지난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많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과 나토 간의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 걸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협력 문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안보를 중심으로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 관계가 격상되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만찬장에 저녁에는 또 만찬이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전 세계가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상원의원 일행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국민들까지도 떼창에 참여했다니, 야, 이거는 딱 봐도 답이 나오죠. 그만큼 자유세계의 주축국으로서, 그리고 또 그 주축국을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드러난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길이고요. 저 범죄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범죄자들을 깜빵에 넣는 겁니다. 박영수 깜빵 넣어야 되고요. 예, 이거는 뭐 비켜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KBS 분리징수 의결된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제 기울어진 언론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부족합니다. KBS ETV 폐방하고 KBS 제대로 구조조정해서 민노총들 싹 다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